과거 뉴스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또다시 이 시간이 왔어요. 정말 네, 한 주 동안 이것만 기다리거든요. 저도요. 이 시간만을 기다린다고요. 제가 이번에 전할 뉴스는 뭐가 있을까 하면서 너튜브를 열심히 검색을 하다가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뭔데요? 바로 선배 영상이더라고요. 저요? 네. 제가 뭐가? 아니, 과거에 댄싱 머신이셨더라고요. 어머, 저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신 거죠? 생각나. 제가 또 아주 친구랑 같이. 와, 잘 추억이다, 진짜로. 아직도 기억나요. 와. 자. 아니, 우리 말 걸지 마세요. 우리 오늘의 시청자들한테서 한번 열심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유, 어떡해. 아우, 그래도 너무 춤 실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게 안 보여요. 되게 멋있는 버킷리스트였는데 네, 이렇습니다. 네. 우리 선배의 춤만큼 알차고 또 재밌는 소식 오늘 또 전해드려야죠. 그런 게 또 많이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예진 씨는 혹시 그 스마트폰을 언제 갖게 되셨어요? 첫 스마트폰이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010년쯤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니까. 네. 맞아요. 그쯤 맞는데 2010년 대한민국의 돌풍을 불러일으킨 그 메신저가 있었어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깨똑 이거 맞죠? 맞아요. 5천만 명의 소통 수단, 사실상 온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K-메신저가 2010년 3월 18일 첫 출시됐습니다. 무료 문자 기능부터 음성 통화까지 무료로 가능하다는 소식에 출시 직후 1년 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큰 반응을 얻었는데요. 맞아요. 이 K-메신저가 등장하기 전에는 문자 하나에 보낼 때마다 이게 한 통이 얼마야 하면서 벌벌 떨면서 보냈던 시절이 있는데. 맞아요. 또 이렇게 서로 좀 주고받기도 하고. 맞아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용건만 간단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연인들 사이에서는 그 커플 요금제를 또 많이 썼거든요. 요거는 약간 경험담 같은데. 아닌가요? 커플 요금제를 쓰면 네. 그 해지가 어려워요. 안 썼고요. 네. 아니 근데 혹시 기존 통신 시장에서는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없었겠어요. 네. 수입원이 당장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에서는 사용료를 더 내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요금 체계도 그때부터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기점이 된 거죠. 이후 이 애플리케이션은 일상 대화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더해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게 되면서 우리 삶 깊숙이 자리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앱을 넘어 스마트폰 문화 확산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도 혁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예진 씨, 근데 그 포털 사이트 N사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초록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초록창을 만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설마 그분? 맞아요. 이 K-메신저의 김범수 의장입니다. 그분. 네. 이번에는 그 초록창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으로 가볼까요? 대한민국 트렌드와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이것, 바로 실시간 검색어인데요. 2021년 3월 18일 포털 사이트 N사의 실시간 검색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검으로 기억하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는 2021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이미 종료된 상태였는데요. 이어서 SNS와 뉴스의 댓글 등 사용자 반응을 검색하는 실시간 검색 기능도 3월 18일을 기점으로 사라지면서 실시간 검색은 N사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다양한 사용자들의 관심사라는 정보 가치에 주목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실시간 검색어. 16년 만에 종료된다는 소식에 당시 누리꾼들은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아니 근데 이 없어진 이유가 대체 뭘까요? 사실 그동안 이 실시간 검색어에 부작용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마케팅 논란이 일기도 했고 또 어떤 검색어들은 조작이라는 잡음이 있기도 했는데 2019년에는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검색어와 연관되는 일도 발생하면서 결국은 폐지가 결정됐죠. 실시간 검색 서비스는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 개인의 관심사에 맞춰 실시간 검색어를 보여주기도 하고 선거 기간에는 아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지만 비판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N사는 사용자들의 이용 행태가 필요한 정보만 소비하려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맞춰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01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4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소래포구 어시장. 이곳은 지난 2017년 3월 18일 새벽 1시 35분경 큰 화재가 발생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인접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는데요. 불은 2시간 반 만인 새벽 4시쯤 모두 꺼졌지만 200개 이상의 좌판이 하루아침에 숯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상점이 타버렸네요. 근데 쉽게 진압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전체 상점 가운데 그 3분의 2 정도가 탄 규모였거든요. 좌판이 밀집이 돼 있고 또 그 불에 쉽게 타는 천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습니다. 게다가 그 오래된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그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고 또 소방차들이 들어오기도 좀 쉽지 그러니까 않았던 길이 좁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죠. 다행히 새벽 시간대라 점포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한순간에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은 허탈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망연자실한 저 모습이 너무 안타깝네요. 화재의 원인은 뭐였던가요? 국과수가 감정을 했거든요. 결과는 누전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래포구 어시장에 큰 불이 났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74년 정식 개장한 소래포구 어시장은 그동안 대형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난 2010년 1월에는 새벽 2시에 불이 나 점포 25곳이 탔고 3년 뒤인 2013년 2월에도 새벽 화재로 점포 36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듯 수차례 뼈저린 아픔을 겪고 3년 이상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에 재개장한 소래포구 어시장. 앞으로는 웃을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화재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어디서든 꼭 예방을 잘해서 이런 소식은 더 이상 전할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 밖에도 3월 18일에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발생, 1983년 이탈리아 마지막 국왕 움베르토 2세 사망, 2000년 타이완 최초의 야당 출신 총통 천수이벤 당선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한 뉴스 역주행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